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합성 첨가물을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어떤가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또 찾게 되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이라든가 렌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뭐 떡볶이, 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요? 근데 또 배달 음식은 포장이 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속에 정말 이와 같은 환경 속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먹게 되는 환경을 또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현대인들이 올바른 먹거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속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바른 먹거리로 그 횟수를 줄이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은 좀 피하시고 합성 감미료라든가 조미료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식품회사는요, 식품을 연구할 때 그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고요, 지복점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블리스 포인트라고 해갖고요. 그 지복점은 단맛, 짠맛, 기름진 맛, 감칠맛 이런 것들을 브랜딩 해갖고요, 맛과 향을 갖다 극대화시켜서 소비자들이 자꾸 사 먹게 하는 그런 중독 현상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여하튼요, 기업은요 우리의 오각을 갖다가 시각이라든가 청각, 후각, 미각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자극을 해갖고요,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기업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 식품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점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식품 첨가제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음식과 이렇게 맞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환경 호르몬을 갖다가 먹을 수밖에 없고,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굽는 과정을 갖다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환경 호르몬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법정 규정에서는요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먹나요? 아니죠. 이게 하루에 몇 번을 갖다 먹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그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누가 하나요? 간이 하잖아요. 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주 먹게 되면. 그래서요, 얘가 간에서 합성과 해독을 하는데, 해독하는 과정에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 해독되지 않은 그 미량의 찌꺼기들이 어디에 남냐면 바로 림프종이 만나요. 쌓이게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요, 림프 증후군이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식품 첨가물들이요, 하나의 식품엔 두 개에서 세 가지, 그 이상, 많게는 40에서 50가지 이상의 어떤 식품 첨가물이 사용이 되는데, 가장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햄이나 소세지, 훈제, 이런 어떤 가공식품, 육가공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발색제예요. 고기는 좀 더 선홍색으로 해갖고 더 밝게, 얘 맛있게 맛있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색은 선홍색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갖다 번식을 억제를 갖다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또 맛을 갖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아질산 나트륨인데, 얘가요, 방부제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발암 물질을 갖다 만들어 갖고요, 결국은 뭐냐면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그런 강독성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WTO에서는요, 어린이 그 식품에는 좀 삼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잘 하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수에도 또 뭐가, 음료수라든가 간장류, 마요네즈, 뭐, 이런 마가린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요, 19가지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안신향산 나트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갖다 교란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DNA까지 손상을 갖다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 신경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에도 그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첨가물은요 비타민C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벤젠과 같은 그런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더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또 아스파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설탕의 200배의 효과를 갖다가 내기 때문에 사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효율성이 높아갖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콜릿, 애들 사탕, 뭐 젤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 속에 바로 들어가 있어요. 설탕 대신에.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주의력 결핍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ADHD, 그 다음에 과잉 행동장애를 갖다 통해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누구나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뭐가 있을까요? 라면 있죠. 라면에는요 40에서 50가지 이상의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인공 조미료의 재앙이 뭐일까요? 바로 MSG라는 거죠. 근데 얘가 우리 몸속에도 들어가게 되면 혈액으로 흡수가 돼갖고요 뇌를 갖다가 손상을 시켜주고요, 뇌세포를 공격을 해서 손상 입히고요, 그다음에 천시, 기억력, 학습 능력이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갖다가 못하게끔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뭐 아까 게맛살, 햄에도 24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는데, 특히나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 색소 중에 천연 색소라고 하는 코치니 색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예전에는 딸기 우유에 많이 들어간 색소입니다. 그 원료는요 선인장에서 그 서생하는 연지벌레라고 있대요. 근데 그 연지벌레 암컷에서 추출한 색소래요. 근데 얘가 알레르기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민성 쇼크라든가 뭐 유전자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인데, 천연 색소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 첨가물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재료를 갖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첨가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첨가물이 우리 몸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유해를 갖다 끼치는지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이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얘가 축적이 돼갖고요 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만성염증이라든가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이와 같이 각종 염증 반응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논문에도 이미 발표가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사실 합성 첨가물을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만 최소한의 선택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을 고를 때요 식품 첨가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식품 성분을 갖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식품의 표지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재료명과 최소한의 원칙으로 들어간 첨가물의 함량을 갖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명이 간단하게 짧은 게 나온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재료명이요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갖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저희 전기품의 양조 간장 같은 경우 양조 간장이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명이 간장이 어때요? 98%가 들어가 있대요. 나머지는 이걸 만드는 과정상에 필요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일반 간장은 어떤가요? 간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제수가 들어가 있어요. 정제수의 함량을 갖다 먼저 첫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간장인데. 이와 같은 어떤 성분 표시를 갖다 확인하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보고요. 잘 모르는 성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그 성분들이요. 혹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요. 그건요. 나도 모르는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식품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품은요,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방부제가 많이 첨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요,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갖고 수입 과자라든가 뭐 초콜릿 막 이런 것들 갖다 많이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먹이지 마세요. 유통기간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자연 식물을 갖다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의식을 갖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횟수를 갖다가 인선이라든가 이런 가공품을 갖다 먹는 횟수를 갖다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들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연식에 부합되는 좋은 땅에서 자연의 원료 그대로 만들어진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바로 뉴트리라이트 건강 보조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 토양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자체 농장을 갖다 5개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제조된 그런 건강식품을 갖다 먹게 되면요, 그래도 자연식에 버금가는 그런 식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생활도 사실은 신생아도요 100일의 기적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우리 아이들의 바른 식생활과 가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